오늘은 이렇게 아지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서 아지트를 지금 마련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재도 아니고요. 메인 강의실 한쪽에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배경을 삼아서 여러분과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호감 받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편집 중에 많은 부분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은 왠지 끌리는 사람은 무엇일까, 그 점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의외로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그냥 좋은 사람이 있고요, 느낌으로 그냥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감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 리액션이 강한 사람이 호감형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듯이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갑게 강한 리액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반응을 보이시면 됩니다. 무표정, 무반응, 정말 질려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호감형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고 표현하고, 또 반가우면 반갑다고 표현하고, 멋있으면 멋있다고 표현하고, 저를 보고 말이죠,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으면 무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저같이 멋진 사람을 보면 멋있다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센스쟁이가 좋지 않을까요? 리액션 중에도 인트로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트로뱅이란 물음표와 느낌표의 합성 부호입니다. 경이적인 놀라움. 제가 7, 8년 전에 호주를 여행 갔다 왔는데, 호주의 그 자연 경관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청나더군요. 와,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될 때 행복이 팍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행복 바이러스를 또 표현함으로 주변한테 전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리액션 중에 강한 리액션은 바로 인트로뱅이다. 네, 경이적인 놀라움을 표하십시오. 와, 정말 멋지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지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문까지 넣어주면 최고의 찬사가 될 수 있죠. 네, 사람을 보고 놀라워하십시오.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역시 짱이십니다. 이러면 사람이 참 기분이 좋지요. 호감이 가지요. 네,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네, 사랑을, 반가움을,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그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술과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은 리액션이 강하신 편입니까? 아니면 무반응이십니까? 네, 리액션이 강한 사람이 호감을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적인 사람이 호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은 신과 동물의 중간자적 존재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론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 만나게 되죠. 그럼 숨통이 막힙니다. 스스로도 자기를 들볶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실수투성이입니다. 네, 모순투성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보여주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네, 인간적인 사람이란 실수투성인 사람, 모순덩어리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는 결국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인간적인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다련 연기자가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유명 배우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인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실수를 보여주는 것을 남사스럽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적 존재입니까? 완벽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이란 또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늘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지 않을까요? 제가 부탁을 할 때 외면한다. 그러나 부탁이 너무 부담이 되는 부탁이라면 뭐 청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슬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을 함께 배가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친구이고요. 진정 인간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애기애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이런 사람은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배재대학교 정문 앞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남을 섬겨라. 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섬기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가 진정 리더입니다. 관동대학교에 가면 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네,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을 준다. 정말 가치가 배가 되는 것이죠.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혼자 독식하지 마시고 나누다 보면 진정 세상의 빛처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역량을 좀 더 배가시키고 지경을 넓히고 또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배워서 남줍시다. 그 다음 호감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먹이 큰 사람이요? 힘이 센 사람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네, 그분들도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그분들을 내 편으로 만들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적을 만들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란 공짜를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상대에게 공짜를 바라지 않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라는 사람은요, 좀 치사할 수 있고요, 좀 의지적일 수 있고요, 좀 아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진정 무서운 사람은 공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 아시죠? 공짜 없는데 왜 공짜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거지 근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번 대접을 받았으면 반드시 답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네,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give and forget. 주고 그리고 또 주고 그리고 잃어버려라. 네, 사람들은 줄 때 대가를 바랍니다. 그건 진정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주는 것은요,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지금 대세입니다. 유튜브는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광고가 따라 붙긴 하지만 이렇게 대가 없이 주고 또 퍼주다 보면 언젠가는 큰 것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대접받으려거든 남을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대접만 일방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간에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절대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왜 깨지는 줄 아세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깨집니다.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그도 사람 나도 사람 다 살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 내가 하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섬길 일 있으면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호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반전을 줄 수 있는 사람, 뭔가 기대치를 확 뒤집고 호쾌하게 센스 있게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호감형이 아닐까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날이 그날이고 그게 그거라고 하면 별로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네, 기대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늘 만날 때마다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도 반전일 수 있습니다. 네, 기대치를 뒤엎는 것, 이것도 반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계절 음식을 좋아합니다. 가을에는 과메기 좋아하고요. 지금 4월, 5월에는 쭈꾸미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드롭 좋아하고 옷순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계절별로 음식을 준비해서 초청해서 대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전을 주기 위해서는요, 이벤트적 요소를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갔던 기억이 나는군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요, 배낭에 도시락 딸랑딸랑 넣고요, 환타 한 병 넣고요, 그 다음 계란 삶은 거 넣고요, 초콜릿 넣고 가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소풍을 갑니다. 소풍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으면 정말 맛있죠. 친구들하고 제잘거리면서 먹을 때 그 기분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들은요, 풀숲에 나뭇잎 사이에 보물딱지를 숨겨둡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 얘들아 보물 찾기 시간이다. 보물 찾아오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보물을 찾습니다. 보물이 결코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지 않고요. 거의 눈에 띄도록 숨겨 놓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물딱지를 2개, 3개 들고 가면 선생님들이 노트도 주시고 필통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물딱지처럼 삶의 현장에 이 팩터를 심어 놓으면 어떨까요? 이 팩터란 엔터테인먼트 팩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오락적 요소, 오락적 재미가 있는 것을 숨겨 놓으십시오. 저는 라이딩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기 정말 좋거든요. 그냥 걷는 거 하고 차를 타고 풍경을 보는 거 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풍경을 보는 거는 또 달리 보이는 법이거든요. 골프, 잘 치진 못하지만 계절 따라 필드에 나가서 자연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등산, 그보다 더 좋은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삶의 이 팩터 아닐까요? 엔터테인먼트 팩터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름 여러분들의 이 팩터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해주는 일도 호감적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리액션을 보여라. 반응을 보이십시오. 남자들이 단골집을 찾습니다. 단골집에 가면 리액션이 강합니다.
어서 오셔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보고 싶었어요. 막 그렇죠. 그럼 기분이 우쭐하죠. 네. 결혼 생활 10년, 20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반응이 없는 가정들이 있죠. 그래서 남편들이 단골집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리액션 하십시오. 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호들갑을 좀 떨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정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으로 덤덤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반갑게 표현하시고 감사함을 표하시고 사랑을 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리액션은 뭐라고 했죠? 인트로뱅, 경이적인 놀라움.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단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좀 호들갑스럽게 사람을 보면서 놀라고요. 그리고 꽃을 보고 또 놀래시고요. 뭐 순간순간 모두가 놀라움 아니겠습니까? 기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놀라하십시오. 그럴 때 행복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라볼 때 와, 정말 대단히 유쾌한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였었죠? 애기애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대접하시고 섬기시고 또 나누시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짜 바라지 마라.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대접해 주고요.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도량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변함없이 무던하게 뚝배기처럼 옆을 지켜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살짝 계절 감각에 맞추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센스쟁이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호감형입니다. 네, 어떤 자그마한 일을 대접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호감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